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소금은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했는데요. 몇몇 분들이 서로는 지향하고 결론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추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이 내용들이 대부분 기존에 밝혀진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리를 알아야 그 옳고 그름을 판단도 가능할 뿐 아니라 또 스스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원리는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에 동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전에 들은 내용을 또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런 논리가 필요하고, 또 동영상 하나만 딱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저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저런 얘기 듣도 보도 못했다, 이론적인 배경도 없고 실험 결과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같은 동영상 내에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지적해 주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작다고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글쎄, 제가 목소리가 좀 작기는 작습니다만 마이크의 성능이 문제인지 제가 편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아는 분에게 물어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좀 바라고요. 어제 소금에 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바로 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어느 분이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이론적인 내용, 원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지 밝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질문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소금의 섭취량은 물 섭취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물 섭취하는 양의 0.85% 혹은 0.9%의 전해질 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하루 물 2리터를 섭취할 것을 권장받고 있죠.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의 0.9%, 18g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소금을 18g을 섭취하면 물을 2리터를 마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통상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더 우리 몸을 정화시켜 주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조금 더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도 그 물 먹는 양에 비례해서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을 최소 2리터 이상 마셔주고 소금 역시 그에 비례해서 18g 이상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8g을 섭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독자들 중에는 소금을 별도로 18g을 추가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8g 얘기하는 것은 하루에 먹는 총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소금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12g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6g은 더 섭취해줘야 물 2리터를 마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g을 더 섭취하는 정도라면 평소에 짜게 먹는다 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섭취하면 이 정도는 보충이 됩니다. 된장국을 매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대부분 18g 가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 간에 음식의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실천하기가 곤란하다면
추가적으로 염분을 섭취해 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18g을 섭취했는지 어떻게 그걸 계산하겠습니까? 계산은 불가능하죠. 통상적으로 12g은 섭취했다고 보면 되지만 내가 좀 더 짜게 먹었는데 그게 17g인지 18g인지 20g인지 계산하기가 어렵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물 8잔에서 10잔 정도를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마셨다. 생각해 보니까 많이 부족하게 마셨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잘 안 먹히더라. 그러면 염분을 적게 섭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일일이 계산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소금 섭취량을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추가로 좀 섭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잘 안 먹히니까요. 자, 이럴 때는 된장을 한 서너 스푼을 서너 차례 나누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된장을 한 스푼을 섭취하게 되면 물 약 한 잔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200cc 정도는 마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된장을 섭취할 때마다 물을 한 컵씩 드시면 충분히 보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밖에 나가서 생활하거나 이럴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된장을 못 먹었다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된장 한 2스푼 먹고 물 한 2컵 마시면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혹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금을 먹다가 너무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물을 더 섭취하게 돼서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는 항상 0.85% 혹은 0.9%를 맞추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설사로 배출을 하게 되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추가로 섭취하는 염분은 어떤 소금을 섭취해야 되나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된장을 섭취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된장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수를 완전히 뺀 소금으로 담근 된장이나 간장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간수를 뺀 소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천일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수를 최소 3년 이상 빼야 소금 속에 간수가 빠져나오면서 중금속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으로 담근 된장을 섭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중에 흔히 팔고 있는 산분의 간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발효된장이 아니죠. 전통 발효된장 혹은 간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수가 빠졌는지 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또 이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또 자꾸 질문이 올라오니까 또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또 언급해보면 된장 맛을 보았을 때 쓴맛이 나면 간수가 덜 빠진 소금으로 된장을 담근 것이니까 거기에는 중금속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나는 소금으로 직접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간수를 3년 이상 뺀 소금을 섭취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역시도 간수를 뺐는지 여부는 맛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쓴맛이 나면 안 되고요. 약간의 짠맛과 알싸한 단맛이 나는 소금이 순수한 소금, 좋은 소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소금의 맛은 단맛이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불순물이 들어있는 소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소금이 여러 가지 뻘이나 불순물이 들어있는 소금들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또 확인도 해 주셔야 됩니다. 순백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탔을 때 부유물이나 침전물이 없어야 합니다. 또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사 먹는 소금 중에 유명한 소금이라면서 보통 소금보다 50배 혹은 100배 이상 비싸게 파는 소금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소금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소금을 선택할 때에도 그 소금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비싸게 주고 산 소금에서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유해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금을 섭취하면 오히려 3년 동안 간수를 뺀 천일염보다도 더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요. 어떤 분들은 또 고온에서 가열을 하면 중금속이나 무기미네랄 등이 기화된다는 얘기를 듣고 소금을 또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에는. 요즘에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프라이팬에 코팅한 PFOA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요리를 할 때 이 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볶게 되면 프라이팬에 있는 PFOA를 소금에다 흡착할 뿐만 아니라 소금의 중금속이나 미네랄이 기화되려고 하다가 그대로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시커멉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자, 이런 소금을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프라이팬에 조리하죠. 그럴 때 간을 해서 조리를 합니다. 물론 음식에 간이 미리 배어 있어야 음식 맛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음식의 맛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내가 진정으로 건강한 소금을 섭취하고 싶다면 음식물을 간을 해서 프라이팬에 조리해서 먹는 것은 그것은 매우 건강에 해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프라이팬에 코팅된 그 PFOA를 다 흡착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팬을 단기간 사용하다 보면 프라이팬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 발암물질을 다 벗겨 먹고 나서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매우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팅이 안 된 프라이팬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꼭 코팅이 된 프라이팬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조금 음식 맛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조리를 한 이후에 간을 하는 것이 건강에는 이롭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신장병 등을 치료하는 나름대로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소금인데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면 간장을 보관할 때 또 어디서 사올 때 대부분 페트병에다가 간장을 담아서 가져오죠. 그리고 그걸 장기간 동안 보관해서 조금 따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트병, 플라스틱에는 비스페놀 A라든가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간장에 있는 소금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빨아낸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이 페트병이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환경 호르몬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농축된 환경 호르몬을 먹게 된다는 얘기죠. 대단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간장은 절대로 페트병에 담가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장독이나 유리병에다가 담가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으로 양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세균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서 잘 안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치실을 통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만 완벽하게 제거는 안 되죠. 자, 이럴 때 소금으로 양치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불순물이나 잇몸에 끼어 있는 세균들이 빨려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금으로 양치를 해보면 그 냄새가 코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잇몸 속에 끼어 있는 것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소금이 빨아내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소금은 이러한 세균이나 불순물을 빨아내는 그런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소금으로 양치하면 뒷맛이 아주 깨끗하고 또 분명히 세균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소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치를 했을 때 냄새가 빠져나오는 소금이 이런 불순물 흡착력이 강한 거예요.
어떤 소금은 전혀 빨아내지를 못하는 소금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는 동안에도 기분이 좀 찝찝하고 텁텁하고 냄새도 나고 소금 자체에서 그런 소금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소금이 시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색을 보면 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순백석의 소금, 가루소금은 우리 양치를 할 때 잇몸에서 이러한 불순물들을 잘 빨아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면서 굵은 소금 두세 알을 머금고 자면 소금이 목 안으로 서서히 입안에 이렇게 퍼지면서 목 안으로 서서히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에 세균을 잡아내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에서 세균이 없어졌느냐 이렇게 검증한 게 아니고 논리를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실천한다면요. 자,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소금으로 씻으면 중금속이 100% 제거됩니다. 다 빨아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선도도 매우 높아지고 보관할 때 보관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활에서 중금속을 적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장이 나쁜 사람들이 소금을 먹게 되면 몸이 붓는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뇨가 잘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소금을 섭취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사실은 신장이 나쁜 사람은 소금이 매우 효과가 큽니다. 왜냐? 신장에 지금 사구체가 막혀 있는 분들이에요.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폐물 찌꺼기들, 콜레스테롤들이 막혀 있는데 이걸 녹여내는 효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더더군다나 소금을 먹게 되면 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농축된 이러한 찌꺼기들이 조금이라도 묽어지기 때문에 신장이 뚫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몸이 소금 먹고 물을 많이 먹어서 배출이 안 돼 붓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몸이 좀 소금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먹어서 몸이 붓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몸이 부으니까 뇌혈관이 터지는 거 아니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뇌혈관이 터지는 것은 심장이 세포에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뇌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썼을 때만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데 몸이 풍선처럼 뚱뚱 붓지만 그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또 나중에는 또 해결이 됩니다. 소금 먹고 물을 먹어서 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붓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서서히 점진적으로 몸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조금씩 소금 먹는 양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장 청소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장 청소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뇨를 잘 할 수 있는 분들, 심장이 건강한 사람들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소금과 물을 매우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뇨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한 끼 정도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안 하면 그 먹은 음식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좀 아깝죠. 또 불편하죠. 그거 다 빼내려면. 그래서 금식을 하고 속을 좀 비웁니다. 속을 비운 뒤에 물을 한 3리터 정도를 준비합니다. 이 3리터에 1.5%의 농도를 맞춥니다. 그러면 3리터니까 1.5리터면 45g 대략 그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농도가 상당히 높죠.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한 1.5배 높죠. 자, 이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장 청소를 하는데요. 자, 먼저 처음에는 한 400~500cc를 한꺼번에 마십니다. 자, 마시고 나면 너무 과하게 소금물이 들어왔죠. 또 농도가 높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흡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설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사가 안 나와요. 설사가 안 나온 사람들은 소금 염분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주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또 마셔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200~300cc를 또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몸에서 설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면서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설사를 할 때까지 마셔주는 겁니다. 설사가 안 된다 그러면 몸을 자꾸 흔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무슨 줄넘기 하듯이 몸을 뛰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을 많이 흔들면 설사가 더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설사를 하면 아마 대부분 시커먼 찌꺼기들이 나올 거예요. 아주 보기에 흉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마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숙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여전히 몸속에는 그 숙변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빠져나온 그 변의 색깔이 새카마다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면 물을 한 컵 내지 한 컵 반 정도를 소금물을 또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시는 대로 몇 초 내에 한 10초, 20초 내에 바로 설사가 나옵니다. 나오는 변의 색이 묽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빼냅니다. 그 뭐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저는 한 10차례 이상 계속 빼내봤어요. 왜냐하면 투명한 물이 나올 때까지 한번 빼보자 하고 해봤는데 완전히 투명한 물이 나올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여전히 장 속에는 여러 가지 기름이나 찌꺼기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약간 누런색으로 빠져나옵니다. 소변색, 약간 흐릿한 소변색 정도가 나올 때까지 하시면 장 청소는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청소를 한 후에는 한 끼 정도는 음식 먹는 것을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끼 정도 금식한 이후에 음식을 섭취할 때에도 기름진 음식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또 지방이 또 깨끗이 청소된 장에 또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대신에 뭐 흰죽 정도 이렇게 약간의 간장을 타서 드시는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김 정도는 먹으면 좋겠죠. 섬유질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장 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 청소는 너무 자주 하기는 귀찮고 불편하고 금식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참기가 먹는 걸. 그러니까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정도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대개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몸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몸이 좀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